여러분은 국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평수의 줄임말로 그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선호되는 평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8, 90년대 아파트가 대량 건설될 시기에는 방 3개에 화장실 한두 개로 이루어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내외의 30평대가 국민평수라고 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균 가구 원수가 3, 4명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30평대는 앞으로도 계속 유행할 평수일까요? 최근 국평의 개념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4인 가구 가족의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4인 가구 해체가 가속화되었고, 최근에는 1인 가구 천만 시대에 다다르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N4 세대에게 더 이상 30평대는 국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면적별 가구수 자료를 보면 20평대 이하의 소형 평수가 56.6%로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 넘고, 올해 1분기 청약 경쟁률을 보아도 25평 이하인 소형 평수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포비아 현상 때문에 빌라 수요가 넘어오면서 소형 평수 아파트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4억대로 구할 수 있는 초역세권 20평대 아파트 9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출까지 고려한다면 자기 자본 1억대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물건들이며, 실제 부동산에 가면 없는 허위 매물이 아닌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된 매물들입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하였으며, 세를 안고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 역시 배제하고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들 위주로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입지까지 좋은 현명한 물건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1987년 준공되었으며 세대수는 591세대 아파트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69대입니다. 이 아파트 22평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투베이에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서울 2호선 대림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대림시장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22평이 2022년 10월 5억 9천에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6월 거래된 4억 9천만 원이며 최고가 대비 1억 원 하락하였습니다. 매물 호가는 탑층 물건이 4억 9천부터 시작하며 이는 최근 실거래가와 동일합니다. 전세는 3억 3천부터 있습니다. 대림동 신동아 아파트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였으며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 중 호가가 가장 높은 단지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호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4억 초반 매물들도 다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동부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되었으며 세대수는 368세대로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6대입니다. 이 아파트 25평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에 투베이로 빠진 구조입니다. 주변 입지를 보면 경의중앙선 망우역 역세권 아파트이며 초중고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코스트코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중랑구청이 가까워 행정업무 보기 좋습니다. 이 아파트 25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8월 6억 5,800에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는 이번 달 초 거래된 4억 9,300만 원입니다.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1억 6,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최저호가 매물은 1층 물건이 4억 8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6천부터 확인됩니다. 상봉동 동부 아파트가 매매호가 4억 8천만 원으로 두 번째 소개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신내 4단지입니다. 1996년식 107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0.52대입니다. 이 아파트 20평의 내부 구조는 투베이에 방 3개, 화장실 1개이며 사실상 방 1개는 거실 용도로 보여집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6호선 화랑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초중고를 모두 품고 있는 입지입니다. 단지 뒤편으로 봉화산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도보 15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면 신내 4단지 20평이 2021년 8월 6억 4천에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5월 거래된 4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호가는 중층 물건이 4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전세는 3억에 나와 있습니다. 묵동 신내 4단지가 세 번째로 소개하는 단지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강 아파트입니다.
1999년식 1676세대입니다. 21평 평면도를 보면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는 투베이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앞서 소개했던 신내 4단지 인근에 위치하며 6호선 화랑대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태릉초, 공릉중을 품은 초중품화 아파트이며 단지 서쪽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면 이 아파트 21평이 2021년 9월 최고가 6억 5천에 거래되었고 최근 실거래는 지난달 거래된 4억 9,80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1억 5,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최저 호가 매물은 4억 5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붙어 있습니다. 공릉동 태강 아파트가 매매 호가 4억 5천만원으로 네 번째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4단지입니다. 1991년 준공되었으며 17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0.58대입니다. 창동주공 4단지 21평 내부 구조를 보면 투베이에 방 2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은 1호선 녹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녹지와 공원이 많아 산책하기 좋고 이마트가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창동주공 4단지 21평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가 거래는 2021년 7월 거래된 7억 2,900만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4월 거래된 4억 3,80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9,1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호가는 탑층 물건이 4억 5천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2억 9천부터 시작합니다. 창동주공 4단지가 최저 호가 4억 5천만원으로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단지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 벽산 아파트입니다. 1989년식 159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36대입니다. 25평 내부 구조를 보면 다른 아파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투베이에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은 4호선 상계역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초등학교, 중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상계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면 상계벽산 25평이 2022년 3월 최고가 6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 가격은 지난 5월 거래된 4억 4,50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1억 6,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호가 매물은 중층 물건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고 이는 최근 실거래가와 비슷합니다. 전세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상계동 상계벽산 아파트가 매매 호가 4억 5천만원으로 여섯 번째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중앙 하이츠입니다. 1998년 준공되었으며 세대수는 473세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46대입니다. 22평 내부 구조를 보면 투베이에 방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입지로는 2호선 까치산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이 아파트 22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7천에 거래되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023년 11월 거래된 5억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7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 매물은 1층 물건이 4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1층 물건이므로 조금 저렴한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전세는 3억부터 시작합니다. 화곡동 중앙 하이츠가 호가 4억 3천만원으로 일곱 번째로 소개하는 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단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명시에 속하지만 사실상 입지는 서울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바로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철산주공 리버빌입니다. 2001년식 401세대로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2000년대 준공된 단지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0.83대입니다. 이 아파트 22평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에 화장실 1개가 있으며 투베이로 빠진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을 보면 1호선 9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용산, 광화문, 강남 접근이 용이합니다. 초, 중고 모두 도보권에 있고 단지 바로 옆으로 흐르는 안양천이 여의도 한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타거나 걷기 좋습니다. 상권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점, 그리고 단지 바로 옆으로 남부순환로 고가도로가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아파트 22평이 2022년 4월 최고가 5억 8,500에 거래되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6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3,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호가 매물은 4억 3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부터 시작합니다. 철산동 철산주공 리버빌이 호가 4억 3천만원으로 여덟 번째 역세권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두선입니다.
1998년식 128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20평 내부 구조는 투베이에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7호선 남구로역 도보 2분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고대병원이 인근에 있고 단지 옆으로 구로시장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20평이 2022년 1월 최고가 6억 1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시거래가는 지난 6월 거래된 4억 3천만 원이며 최고가와 비교해 1억 8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최저 호가 매물은 탑층 물건이 4억 3천에 올라와 있으며 이는 최근 실거래가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전세는 3억부터 시작합니다. 구로동 구로두산이 호가 4억 3천만 원으로 9번째로 소개하는 단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초역세권 아파트 중에 4억대로 구할 수 있는 20평대 단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했고 부동산 시장은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며 저성장 국면이었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고 특히 주담대의 경우 지난 6월에만 무려 6.1조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지난주 은행권 간담회를 열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했고 몇몇 은행들은 다시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와 같이 가성비 좋은 입지를 찾아보거나 또는 급매물 위주로 물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이슈들을 발빠르게 분석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방장이었습니다.